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향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쩐지 마음이 좋고 기분이 풀어지는 느낌이잖아요. 또 누워있으면 잠도 솔솔 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은 옛날에이고요. 세계의 경이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읽을 거예요. 휴 럽톤 글이고요. 니암 샤키 그림이고요. 공경희 님이 옮겼어요. 출판사는 시궁 주니어고 저 난초바다 정형이 낭독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장님과 사냥꾼이라는 소조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인 덩컨 윌리엄스, 스코틀랜드 여행 다음 민요 시가 수집가를 하시는 덩컨 윌리엄스라는 그런 분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서남아시아에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는 버밍엄에서 서아프리카의 장님에게 들었다고 하네요. 이야기가 출판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원래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주인공이 쓰는 글에 아프리카의 옛 이야기라고 거기에 민담집에 올려져 있는 이야기랍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님과 사냥꾼 서아프리카. 옛날 숲 가장자리 마을의 오두막집에 네 동생과 사는 장님이 있었어요. 이 장님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 보지만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 것 같았죠. 그는 오두막집 밖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람들은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장님에게 물었고 장님은 알맞은 충고를 해주었지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으면 장님은 말해주었고요. 그의 대답은 항상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눈이 둥그레졌어요. 장님 양반, 어찌 그리 지혜로울 수 있나요? 그러면 장님은 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귀로 보니까요. 그러던 중 장님의 여동생이 사랑에 빠졌어요. 상대는 다른 마을에 사는 사냥꾼이었지요. 그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대한 결혼 잔치가 끝나자 사냥꾼은 오두막집으로 와 오누이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처남인 장님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눈먼 사람이 무슨 술모가 있겠어? 사냥꾼이 그렇게 말하면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하지만 여보, 오라버니는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 일을 더 잘 안답니다. 사냥꾼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자, 어둠 속에서 사는 장님이 뭘 안다고? 사냥꾼은 매일 덫과 창, 활을 가지고 숲으로 갔어요. 매일 저녁 사냥꾼이 마을에 돌아오면 장님은 말했지요. 부탁이네. 내일 숲에 사냥하러 갈 때 나를 데려가 주게. 하지만 사냥꾼은 머리를 저었어요. 눈먼 사람이 무슨 술모가 있다고요. 참말로.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매일 저녁마다 장님은 물었어요. 부탁이네. 내일 사냥하러 갈 때 나를 데려가 주게. 하지만 매일 저녁 사냥꾼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그래도 처남인데 좀 말 들어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몇 달 그렇게
했으면 한 번은 데려갈 수 있겠다. 어느 날 저녁 사냥꾼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통통한 영양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 아내는 그 고기로 푸짐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끝낸 후 사냥꾼은 장님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함께 사냥을 가기로 해요. 어머나, 웬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숲으로 떠났어요. 사냥꾼은 덫과 창, 활을 들고 장님은 손을 잡고 숲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님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는 사냥꾼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말했어요. 쉿, 사자가 있네. 사자가 있어. 사냥꾼은 주위를 빙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장님이 말했어요. 사자가 있지만 괜찮네. 배불리 먹고 고온히 자고 있거든. 우리를 해치진 않을 걸세. 두 사람은 계속 숲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나무 아래서 커다란 사자가 고온히 자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자 앞을 지나자마자 사냥꾼이 물었어요. 사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야 길어보니까.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걸었어요. 그때 또 장님이 사냥꾼의 손을 잡아 끌었죠. 쉿, 코끼리가 있네. 사냥꾼은 주위를 들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코끼리가 있지만 괜찮네. 웅덩이에 들어가 있거든. 우리를 해치진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숲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커다란 코끼리가 웅덩이에서 뒹굴며 흙탕물을 등에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앞을 지나자마자 사냥꾼이 물었어요. 코끼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야 길어보니까. 두 사람은 계속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빈터 있는 곳으로 다다랐습니다. 사냥꾼이 말했어요. 여기에 덫을 치기로 하지요. 사냥꾼은 덫 하나를 놓고 나서 장님에게도 덫 놓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두 개의 덫이 다 준비되자 사냥꾼이 말했어요. 내일 다시 와서 덫에 뭐가 걸렸는지 봅시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두 사람은 숲으로 들어갔지요. 사냥꾼이 장님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자 장님이 말했어요. 아니, 이젠 길을 안 해. 이번에는 장님이 앞서 걸었어요. 그는 나무뿌리나 나무 무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모퉁이에서도 놓치지 않고 돌았지요. 드디어 두 사람은 어제 덫에 놓아두었던 빈터에 도착했어요. 사냥꾼이 앞을 보니 덫마다 새가 한 마리씩 걸려 있었어요. 덫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가 놓은 덫에는 작은 회색 새가, 장님이 놓은 덫에는 초록색, 진홍색, 황금빛 깃털을 가진 새가 걸려 있었어요. 사냥꾼이 말했죠. 거기 앉으세요. 우리가 새를 한 마리씩 잡았네요. 내가 덫에서 새를 빼내서 가져올게요. 장님은 땅바닥에 앉았고 사냥꾼은 덫을 놓은 곳으로 갔어요. 사냥꾼은 그곳으로 가면서 생각했지요. 눈이 멀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냥꾼은 장님에게 작은 회색 새를 주고 자기는 초록색, 진홍색과 황금빛 깃털이 난 예쁜 새를 가졌지요. 장님은 작은 회색 새를 받아들고 일어났고 그들은 집으로 출발했어요. 장님이 모를 것 같이 지금 보네요. 안 보인다고 해서 숲길을 걸으며 사냥꾼이 말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귀로 볼 수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분노와 미움과 전쟁이 많나요? 장님이 대답했어요.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자기 것이 아닌 걸 갖는 사람 말일세. 갑자기 사냥꾼은 부끄러워졌어요. 그는 작은 회색 새를 장님의 손에서 가져오고 대신 색색의 예쁜 새를 장님에게 내주었지요. 어머나 부끄러워라. 사냥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죄송합니다. 숲을 빠져나오며 사냥꾼이 또 물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귀로 볼 수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는 사랑과 친절, 너그러운 마음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러자 장님이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 잘못을 통해 배우는 사람 말일세. 드디어 두 사람은 집에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이 장님 양반 어찌 그렇게 지어올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사냥꾼은 장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답니다. 이분은 귀로 보고 마음으로 듣기 때문이지요. 이야기 끝. 그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꼭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정이 돼 있어요. 다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눈으로 본다고 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냥 눈뜬 봉사가 되는 거예요. 사진은 멀쩡해도 마음의 장애라든가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은 따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연이었습니다.